이걸 가지고 실제 구조 설계를 당연히 하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구조 설계에는 좋고, 차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볼게요. 가로축이 뭐다, 세로축이 뭐다 라고 했을 때 뭐 써있죠. 2차원 평면을 나타내어지니까 습공기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성질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차트이고, 다만 대기압이 1기압일 때 작성이 된 차트라서 정확하게 1기압이면 뭐 안심하고 쓰는 거고, 1기압이 아니면 조금 이제 판단이 필요하죠. 조금 다르면 뭐 쓸 수도 있겠으나 대기압이 많이 다르면 차트를 쓰지 않고 직접 우리가 배웠던 수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그거를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리값들이 어떻게 차트상에 나타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공기조화 냉동, 공기조화에서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스들이 뭐 가열연과 가습제습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할 때 습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성질이 변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차트상에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가열 냉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요 가로축이 건고 온도이기 때문에 가열 냉각을 한다는 건 온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습 제습은 마찬가지로 온도를 그대로 있고 뭐 습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컨트롤 볼륨을 잡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은 뭐냐? 결국은 이제 보존 법칙들이죠. 질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인데, 질량은 또 특히 건공기 질량하고 수증기 질량을 따로따로 이제 보존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개 정도의 이퀘이션으로 쓸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다들 M.A라는 건공기 질량 유량을 중심으로 다 식이 기술이 되어 있죠. M.A는 이렇게 단순히 통과하는 거로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증기 같은 경우에 M.A 앞에 W가 곱해져서 수증기 질량 유량으로 쓰여질 수 있고,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M.H in, M.H out을 항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M.A에다가 이제 H를 곱해가지고 이제 엔탈피 유동의 in, out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M.A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예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단순하게 그 가열만 하느냐 혹은 냉각만 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친절하게도 이제 가열은 이제 빨간 코일 뜨겁게, 냉각은 파란 코일 차갑게 이렇게 그림을 또 잘 그려놨네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냉각이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도가 이렇게 평행하게 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죠. 뭐 이런 것들 봤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요거 히팅 코일 있죠. 내가 이제 만약 컨트롤 볼륨을 이제 요렇게 잡아주면, 이게 컨트롤 볼륨이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교수님, 네. 죄송한데 저 화요일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나요? 저 수업 끝나고 본가를 잠깐 내려갔다 와야 돼가지고 그날 아니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이 없는데, 그럼 혹시 무슨 모르고 그 가정사여가지고. 다른 거예요? 네.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코일을 통해서 이 컨트롤 볼륨 안에
1번 사이드, 여기는 2번 사이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그 관점을 내가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M.A가 일단 들어가는 데죠. 자, M.A 뭐 1번으로 들어가겠지만 건공기 질량 요량은 변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건공기에 대한 질량 보조는 심플하게 M.A 1이나 M.A 2나 같다. 그래서 그냥 M.A라고 이런 게 건공기 질량 보조는 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증기 질량 물량이죠. 단순 가열의 수증기 질량 물량. 그러니까 수증기 질량 물량은 M.V는 M.A에 뭐를 곱하면 M.V가 되는가요? 건공기 질량, 수증기 질량의 비를 나타내는 게 절대수표였죠. 1. 그래서 요 식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자, 건공기 질량유량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술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증기에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1은 1이고 2는 M.2도 2일 텐데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죠. 자, 뭐하고 뭐가 같다고? 일단은 얘하고 얘가 같죠. 그냥 M.A죠. 그래서 그냥 M.A라고 쓸게요.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수증기에 대한 질량 보존을 생각해야 되죠. 수증기에 대한 질량 보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에 수증기 질량량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가죠. 다른 뭐 공급이나 수출이 없죠.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러므로 같고 M.V1이 M.V2하고 같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M.A가 동일하게 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습도가 변하지 않는다죠. W1은 W2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W1, W2인데 W2는 W1하고 같아야 되죠. 이게 수증기 질량 보존에 의한 결과고 마지막으로 엔탈피에 대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이겠죠. 자, 에너지 보존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에너지 보존. 자, 이게 뭐 스테디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뭐 스테디라는 거 이쪽은 제로라고 주고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제로는 자 들어오는 거 Q다딘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게 이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M.A 자 뭐예요 여기에 M.H 들어와야 되죠. M.H1 H1 들어오겠죠. M.H 근데 건공기 질량유량 기준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자 나가죠. 나가는 거는 빼줘야 되죠. M.A.H2 나가죠. 이게 에너지 보존 세 번째 식. 자 그래서 요 결과에 의해서 Q단이 이제 뭐라고요? M.A의 H2-H1 요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식인데 얘만 이제 조심해서 썼죠. 자, 그 다음에 자, Q단위는 M.A 이렇게 H2-H1이 돼 있는데 이거를 M.A로 나누면 H2-H1인데 이걸 Q인이라고 합니다. 자, 소문자 Q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로 소문자 Q는 뭐 단위 질량당 뭐 열량달량 되는 단위 질량당인데 뭐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전달량은 열전달량인데 그 단위 질량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듯이 건공기 단위 질량이죠. 그래서 Q는 여기서는 이제 뜻이 되죠. 건공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공공기 질량이 당일이면 열렸다는 스포기로 내는 거예요. 킬로줄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계속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뭔가 질량 기준은 다 공공기 경기 질량이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은 다 스폰기의 질량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뭐 식은 이렇게 뭐 구해집니다. 쉽게 구해지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히팅이지만 뭐 쿨링이라도 쿨링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컨트롤이고 세우면 돼요. 자, 쿨링이면 이제 이게 뭐 Q.in이 아니라 뭐 Q.out이 있겠지. 근데 Q.out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Q.out은 그냥 단순히 Q.in에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에 불과하죠. 방향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여기에 Q.out이 H1-H2라고 적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죠? 예. 그냥 H1-H2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요 아래 이제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엑서사이즈 15-5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691페이지쯤에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또 그거 PTU 그래서 이거는 제끼고 제가 이제 곱판에서 이제 숫자를 바꾸는 거고 곱판은 이렇게 돼 있어요. 35도C 뭐 0.7 저게 1번 상태고 2번 상태가 그냥 이제 상대습도 100% 1로 나간다 이거지. 책에는 180, 100도 막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꿔서 해보자. 그 상태는 뭐냐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스폰기가 있는데 냉각을 시켜서 상대 습도를 70에서 100%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자, 그래서 온도는 안 써 있는데 그럼 저 상태에서 이번에 온도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 냉각을 시켜가지고 상대 습도 100% 되게 만드는 그 온도가 이슬점 온도죠 이게. 저기서 더 냉각을 시키면 이제 물이 빠지죠. 액체물이 빠질 거예요. 그 단계까지 안 갔어요. 그냥 딱 100% 되는 거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슬점 온도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런 거고요. 뭐 그런 의미는 이제 모르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문제에서 Qout을 소문자 Qout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 H1하고 H2를 그냥 알면은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코일 밑에 조그맣게 이제 써놨어. 뭐라고 돼 있어요? 1ATM. 1ATM이면 우리가 차트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단순히 H1하고 H2만 알면 되기 때문에 차트를 그냥 쓰면 되는 최적의 상황이죠. 자, 그래서 1번이 35도씨 70%거든요. 차트를 그냥 부담 없이 쓰겠습니다. 1기압, 우리 1기압 차트. 자, 35도씨 70%. 여러분들 이제 저기 책 뒤에 A-31에 여러분들의 또 차트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35도씨에서 쭉 올라가 35도씨에서 올라가서 70%. 자, 요 파란 라인이 상대습도 라인이죠. 70%. 얘가 70%예요. 이 파란 라인이 190, 80, 70 만났어요. 여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값은 H1이죠. 자, 엔탈피 읽어야 돼. 엔탈피를 어떻게 읽을까? 자, 엔탈피 눈금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엔탈피 눈금이죠. 요 라인이 엔탈피 라인이죠. 같은 엔탈피 라인이죠. 자, 여기 왔거든요. 다행히 요 라인 위에 딱 있네요, 보면. 요렇게 따라서 이제 가서 읽으면 되죠. 여기 막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100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H1이 100이다.
선 위에 안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요런 선들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가라 그랬죠. 나란하게 가면 됩니다. 자 읽을 때 자에서 묶고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죠. 자 그래서 H1은 10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2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다시 이제 그 자리로 갈게요. 요게 찍혔지. 잠깐만 또 여기 있지 다시 다시가 여기 35씩 70 여기죠. 지금 여기인데 자, 이 상태에서 냉각을 시켰죠. 냉각 코일을. 그래서 이슬점을 가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이제 1번 상태에서 프로세스는 2번은 요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죠. 냉각만 돼요. 수증기 하나도 응축 안 시켰죠. 그러니까 W 값 그대로예요. 자 아까 W1은 W2라고 그랬죠. 저기 우리가. 그러니까 W1, W2가 같으려면은 수평하게 가야 돼. 가서 어디 만나는 데까지 가야 돼. 100%선 만나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게 100%선. 그런 다음에 H 읽어야 되죠. 자, H는 어떻게 읽으라고? 요 눈금대로 나란하게 가서 읽어야겠지. 봤더니 91, 92, 93점 몇 정도 되는데 책에서는 이제 93.5로 읽었어요. 93.5.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놨으니까 혹시 뭐 받아 적어보려면 적어놓네요. H1은 100kJ/kg이에요. H2는 93.5 kJ/kg이에요. 찾고 찾고. 그럼 Q아웃은 두 개 뺀 거 6.5 kJ/kg이다라고 간단하게 추가로 주겠죠. 공공기 1kg당 이렇게 6.5kg씩 제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를 차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차트를 쓰는 걸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스텝이야. 자. 두 단계로 나눴어요. 1에서 2, 2에서 3. 1에서 2는 앞에서 봤던 거. 그냥 히팅, 가열을.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자, 지금 겨울에 춥고 건조하잖아요. 그지? 자, 일단 가열. 안 그래도 건조한데 공기 가열하면 더 건조해지죠.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습을 하고 싶네. 그래서 요 이제 분무기를 하나 꽂았어요. 그럼 물을 넣어줘. 물을 쫙 쏴줘 여기다. 그럼 어쨌든 뭐 습도 올라가겠죠. 절대 습도 올라가겠죠. 3번으로 나간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 겨울에 필요한 거죠. 가열도 하고 가습도 하는 거.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쪼개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1번에서 2번 가는 건 앞에 그냥 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 결과를 한 줄로 적어놓은 거야. N-1 W1, W2 갖고 Q 단위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오케이. 차트를 보니까 뭐 요거는 내가 좀 이따 자세하게 같이 할 건데, 자, 입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에 30% 하고 전부 딱 찍었어.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22도씨까지 한대요. 22도씨까지 그냥 단순 가열이므로 옆으로 쭉 가겠죠. 이렇게 동의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2번에서 3번은 이제 가습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슈가 이제 생겨. 가습은 이제 물을 뿌리는데 집에 가습기 쓰죠, 그죠? 쓰는데 가습기가 이제 놀랍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물을 실제로 막 끓여가지고 증기를 막 넣어서 공기 중에 가습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실 이런 방식을 더 많이 쓰는데 초음파나 어떤 회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안개같이 이렇게 계속 확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병원 같은 데서 쓰는 거. 그런 방식이 있어요. 자, 안개같이 막 뿜어져 나오는 애들은 사실 안개가 뭐지? 네, 액체죠. 액체 물방울이에요. 작은 액체 물방울이 안개죠. 우리 이렇게 안개 끼면은
그게 증기가 아니잖아요.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게 아니겠죠. 예, 액체. 작을 뿐. 그래서 액체를 이렇게 이제 작은 물방울로 공기 중에 뿌려주면 그지? 그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서 증발하는 거야. 그래서 증기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예. 자, 그럼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공기 중에서 액체가 들어가서 증발을 하면 걔가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액체가 기체가 되므로 잔여를 흡수해야겠지. 잔여를 주변 공기로부터 흡수해서 기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공기는 냉각이 되겠지. 잔여를 뺏기니까. 이게 증기를 넣어줬어. 증기는 이미 증기지. 심지어 엔탈피 값이 되게 높기까지 해. 자, 액체는 엔탈피 값이 낮죠. 증기는 엔탈피가 높죠. 그럼 이제 같은 공기 중에 엔탈피가 낮은 거를 공급하는 거하고 높은 거를 공급하는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야. 자, 습도는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공급한 에너지량이 전혀 다른 거야. 크게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의 방식, 휴미디파이어의 방식이 이제 리퀴드를 뿌리느냐, 스팀, 베이퍼를 넣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리퀴드는 그렇게 증발에 의해서 액체가 증발해서 냉각이 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제 단열 포화가 정도 뭐 그런 거였죠, 그죠? 액체가 증발하면서 공기가 냉각돼서 나갔잖아. 예, 요런 이제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한번 저기 그냥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말로 계속 떠들지 말고. 자, 여기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이제 식을 적어놨죠. 자, 가습 기능이 있을 때 여기를 이제 컨트롤링으로 잡아서 해석을 하겠지. 2번에서 3번. 네. 컨트롤 2, 3.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합시다. 자, m.a는 여전히 동일하고 2, 3이. 2번에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물 유량이 m.a의 W2 동의하시나요? 거기 들어가는 거? m.a의 W2를 곱하면 물의 유량 맞죠? 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래 정의 자체가 MA의 M이었어요. 정의 자체가 정의가 이렇죠. 공공기 질량분의 수변기 질량. 여기다 이제 점을 찍은 거죠. 흘러가는 거. 그럼 당연히 M값 V는 W M.A가 맞습니다. 그죠? 예. 수증기 질량 유량이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들어가고 물 넣어주죠. M.W. 그게 M.A의 W3로 나가는 거죠. 예, 고정식 뭐 바로 나오죠. 자, 엔탈피 에너지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3번 영역에서는 뭐 Q.in, 워크 샤프트 없잖아, 그지? 그냥 있는 것만 쓰면 M.A/H2 물 들어가는데 물이 갖고 있는 엔탈피가 있겠죠. 근데 3번으로 나가죠.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양이 이제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요 두 개를 그냥 다시 쓴 게 요거예요. 밑에 파란 거. 자, 동의하시죠? M.W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H3가 M.A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되죠. 봐보세요. 맞는지. 동의가 되세요? 요거 동의 되세요? 예. 예. 저렇게 돼요. 별거 아니죠.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절대 습도가 2에서 3으로 높아진 거죠. 그거를 M.W. 자, H3 요 흘러가는 습공기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엔탈피가 달라져서 나가는데 자,
이렇게 쓰여졌어요. 단지 위에 있는 걸 그냥 다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H가 들어간 거에 A, N단 A, N단 W, N단 W 이렇게 있죠. 한 줄만 더 쓸게요. 이렇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 바로 써 있어. 바로 위에 식을 봐. W3-W2죠. 그죠? 자, 내가 이제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물이 가진 엔탈피에 의해서 출구에서 엔탈피가 이제 달라져서 나가는데, 자, 고차를 좀 해보죠. H3, H4 우리 스펀기의 엔탈피 값이 아까 막 앞에 문제 풀 때 막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H 값이 뭐 어떤 값이 있었어? 어떤 거는 뭐 100도 있고 뭐 90몇도 있고 차트 쫙 보면 한 20, 30, 40부터 시작해서 한 100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값이 보통 뭐예요? 몇십이죠, 몇십. 네? 그냥 몇십. 그 정도 수준의 값을 가져요. 100보다 밑에 두 자리 숫자로 가져요. 자, HW 이게 물의 엔탈피죠. 넣어주는 물의 엔탈피. 자, 만약 액체물로 넣어준다 그러면 엔탈피가 얼마가 되느냐 찾아보니까 우리 이제 표 있잖아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도씨 물을 넣어준다 그러면 83.9이래요. 83, 84. 근데 증기로 넣어주면 포화 증기로 넣어주면 어때요? 엔탈피 값이 어때요? 2,500 막 이러지 않아요? 뭐 훨씬 커요. 자, 액체물을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W3, W2는 보통 값이 어떤 범위예요? 우리 W 뭐 킬로그램 어떤 거 킬로그램 에너죠. 보통 0.0 얼마 막 이러지. 0.01 뭐 그런 범위였을 거야.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다뤘던 거 보면 이건 한 0.0 자, 그러면 식의 구조를 볼게요. 자, 액체물을 넣으면 한 84야 이게. 거기에다 0.01 이런 거를 곱하는 거야. 0.00 얼마 이런 걸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거기에다가 H2 몇십인데 몇십에다가 조금 더 해봤자 별로 차이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H2하고 H3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는 거의 같다는 얘기인데, 거의 같다는 거는 자 1번에서 2번 가야 한 다음에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자 3번 W 값 자체는 W2보다 W3가 높아지는 건 확실하죠. 네. 물을 넣어주니까. 그런데 H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이 프로세스가 H 콘스탄트 거의 그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H 콘스탄트 라인 따라가면서 W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3번 W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번 W까지. W3까지. 굳이 구해야겠다면 저기서 구할 수 있죠. 이거 요식이 있어요. 목표로 하는 어떤 3번 W까지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을 요방향으로 보죠. 엔탈피 일정한 라인을 따라갔죠. 엔탈피 일정한 라인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2번을 주고 그냥 액체물을 뿌려가지고 액체물을 뿌렸어. 출구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엔탈피 값이 거의 같다라고 요 라인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요게 엔탈피 같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죠. 근데 방향을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절대 습도는 높아지죠. 네.
자, 단순히 물 뿌려서 냉각시키면 온도는 떨어지는데 습도는 높아집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더울 때 뭐 마당에 물을 뿌리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온도는 떨어지는데 습도는 어떻게 되지? 높아지는 거야. 우리나라 여름이 안 그래도 습한 데가 아니라 좋은 방법인가? 난 그래서 안 좋아해 그렇게. 근데 되게 좋은 상황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그런 사막지 뜨겁고 건조해. 그럼 거기는 물만 탁 뿌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온도는 떨어지고 습도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저 밑에 써있죠, 빨간 글씨로 이제 증발 냉각이라고, evaporative cooling이에요. 그냥 물 증발해서 냉각시키는 거. 되게 심플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동은 이제 물이 또 싸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건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액체물을 이렇게 가습기로 뿌리지를 않고 증기를 넣는. 아까 2,500이래 값이. 그럼 설사 여기가 0.0 뭐 얼마라고 해도 이 값이 꽤 크죠. 그럼 요 H3가 H2하고 같다라고 할 수 없어요. 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H3가 값이 커서. 즉 내가 증기라는 엔탈피가 높은 물질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스폰기 엔탈피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엔탈피는 높아지고 습도도 올라가요. 자, 2번에서 3번으로 W 값은 높아지고 엔탈피 값도 커져야 되죠. 엔탈피는 윗금 여기 있죠.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죠. H 값 커지고 W도 커지고 무방향으로 증기를 넣어요. 자, 그래서 3번의 위치가 다르죠. 물을 뿌리면 하나는 냉각이 되고 하나는 오히려 가열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 없이 가습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열하고 사실은 이제 증기를 넣어주면 조금 더 가열되는 효과가 있죠. 물론 가습도 되지만.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엑서사이즈 15-6이라고 돼 있는데, 마치 해놓은 모양을 보면 아 그래 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써서 푸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요걸 갖다 직접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책 있으신 분은 엑서사이즈 15-6을 그냥 펴보세요. 제가 같이 보면서 이제 풀려고 하는데 요거 문제 푸는 거예요. 1, 2, 3 가는 거. 온도 표시가 돼 있죠. 요거 말고 요 라인 10도씨 30%를 25도씨 60%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출석을 부르고 상황이 이제 뭐냐면 뭐 차트상에 이제 표시는 해놨는데 근데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P가 킬로파스칼이다. 그 상태에서 요 그림에 있는 장치를 구성을 했으니 관심사는 당연히 이 장치를 돌리기 위해서 Q답이는 얼마냐, 히터 용량은 얼마를 넣어주고 가습기 용량은 얼마를 해야 되냐 이거죠. 시간당 얼마의 물을 넣고 얼마의 내전자를 해주고 뭐 당연히 궁금한 거지. 그치? 예. 근데 이제 대기압이 100kPa이래.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쓰고 싶었는데 우리가 차트는 1기압 기준이라고 했고 1기압은 얼마예요? 대충 킬로파스칼로? 101kPa. 101 정도 되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1.325 네. 그래서 뭐 나 같으면 그냥 차트를 뭐 쓰겠지.
나는 이제 어차피 이거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까 쓰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다름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식을 이용해 차트 대신 수식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식은 뭐 어떤 수식? 뭐에 우리 시작할 때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크게 뭐 차트를 써서 풀 때도 있고 수식을 써서 풀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숙제 올린 거 혹시 아시죠? 마지막 숙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차트 쓰는 것도 있고 수식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숙제예요. 자, 시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수식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자 결국은 뭐 몇 번 우리가 겪어봐서 알겠지만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 1, 2, 3의 어떤 H 값, W 값이죠. 그죠? 열 전달량은 H하고 관련이 있고 물 공급량은 W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각 단계에서의 H와 W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차고. 자, 그 다음에 많은 식들이 다 M.A 기준으로 써 있다 그랬죠. 그래서 M.A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야 다른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 지향점을 이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 이래놓고 이 문제에서 중계에 있어요. 최적률이라고 있어요. 1에서의 최적률량. 즉 이걸 갖다 문자로 뭐라 쓸지는 내 마음인데, 볼륨 플로우 레이트 최적률량 1번에서 45였나? 45.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 몇 입방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치에 공기를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무슨 팬 같은 거 달아야 되는데 통풍기 돌려서 보내야 되는 그런 거 이제 이론 배우고 실제 배우고 하는 게 유체기계 설계 뭐 이런 과목인데 거기 보면 이런 장치들은 다 최적률량으로 다 기술이 다 돼 있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최적률량보다는 질량률량이지 오른 방정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률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질량률량으로 좀 바꿔줘야 돼. 특히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궁금해하는 게 뭐라고? M.A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M.A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겠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앞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체적이 있어, 비체적. 우리 비체적을 어떻게 정의하더라? 요 HVAC 단원에서는 원하는 게 뭘로? 자, 습공기의 총 체적을 뭘로 나눠? 원공기 질량으로 나눴죠? 잘 알잖아, 그거. 자, 그럼 1번에서의 체적을 공기기 질량으로 나누면 1번에서의 비체적이 되겠네?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M.A는 어떻게 보면 되겠다? 일본의 비체적을 찾아서 나누면 되겠네. 그치? 네. 동의하시죠? 네. 전체 최적률량을 비체적으로 나눴더니 건공기 질량률량이 전체 질량률량이 아니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주어진 값이 V1을 찾으면 되겠네.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비체적. 요 시점에서 이제 내가 또 이 얘기를 또 풀이에는 되게 몇 줄밖에 안 쓰여서 헷갈릴까봐 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달턴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된 얘기인데, 자, 이 교실에는 수증기도 있고 건공기도 있고 그게 이제 혼합되어 있죠. 자,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교실에서의 부피는 건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교실에서의 부피와 같다 다르다? 자, 달튼의 법칙 관점에서 부분압력의 법칙 관점에서 자, 습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거는 전체 믹스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교실인데 그 부피나 이중에 건공기가 차지하는 부피나 수증기가 차지하는 부피나 다 같은 전체 부피라고 그랬죠. 자, 그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수증기가 여기에서 못 가는 데가 있냐 얘기야.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건공기도 마찬가지고 혼합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게 달튼의 법칙이고, 그래서 부피는 다 같이 공유하되 뭐 압력은 각각 맡은 압력만큼만 가지고 있고 각각을 더한 게 전체가 압력이 된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게 달튼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에 대해서 PV는 MRT를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공기의 압력에 에어의 부피에 M 다 그냥 A를 붙여봐. 자, 붙였어. 동의하지 이상기체면. 자, T 건공기의 온도나 믹스처의 온도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내가 그냥 이걸 T라고 써도 불만 없겠지? 자, 이거 있잖아요. 자, VA 건공기가 차지하는 부피나 전체 부피나 같죠? 내가 그냥 V라고 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V를 MA로 나눠주고 그럼 PA분의 RA T가 되겠지? 근데 MA분의 V가 아까 뭐라고? 기체적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같은가? 이번에 뭐 기체적. 자, 이게 그 V야. 자, 그래서 비체적 1번이 필요했잖아요. 1번의 비체적은 뭐라면 돼요? 1번에서의 건공기 압력분의 RA는 기체 상수니까 상수고 T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1번의 비체적이 구해지는 거예요. 요식 계산만 돼 있어서 혹시나 헷갈릴까봐 요걸 조금 공들여서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1번 이상기체 상태식의 1번의 온도는 몇 도야? 10도인데 이상기체 상태식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절대온도야겠죠? 283 켈빈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RA는 이 체계가 너무 없이 적었어. 이게 체계 있게 적을게. 자, 일단 요시까지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해 여기를 보니까 또 공공기의 압력이 필요하죠. 네. 예. 자, 노래 해놓고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목적성을 이제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수식을 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걸 좀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P1 1번이 10도씨, 2번이 22도씨, T3가 25도씨. 여기다 살짝 적을게요. 자, PV1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PV1을 먼저 구하는 이유 혹시 아시겠어요?
PV1을 구하면 PA1을 구할 수 있거든. P에서 PV1을 빼면 대기압에서 수증기압 빼면 PA1이 되죠. 요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자, 그 PV1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상대습도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세츄레이티드 압력에 상대습도를 곱하면 증기압이 되죠. 그죠? 자, 1이 얼마예요? P1이 0.3. 자, PG1은 포화증기압이죠. 자, 10도씨 포화증기압은 테이블에서 찾는 거죠. 테이블 A-4. 우리가 맨날 보던 그 물표 PG1을 10도씨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 책에서 잘 찾아놨는데 1.2281 1.281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저걸 계산을 하면 책에 이제 있어야 돼. 그 둘이 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P1은 P에서 PV1 뺀 거 100 마이너스 0.3 지워도 되겠죠. 이거. 물론 좀 하다가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6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V1은 하고 이제 구할 수가 있죠. RA 0.287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기체 상수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 공기에 대한 0.287 83 큐빅 나누기 PA1 99.63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해봤더니 0.815 미터 삼성 퍼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긴 길을 걸어왔지만 자, 그래서 기체적 V1을 구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M.A를 구하는 거죠.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M.A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최종 물량을 V1으로 나오는 건데, 자, 다시 기체적 책에 있는 계산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55.2 한번 이제 해볼만 하죠, 그죠? 책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찾아가면서. 자, 그래서 M.A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M.A를 이제 먼저 구할 수 있어서 뭐 사실 다행이지. 그게 중요하게 다 쓰이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W 아니면 H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찾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먼저 W. 1번에 W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우리가 뭐 첫날 이렇게 배웠던 식을 보면 W는 그냥 그 원식을 써볼게요. 0.62 PA분의 PV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어디 있어 한번 봐봐. 근데 거짓말 아니고 PA분의 PV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이제 0.62는 공공기하고 물의 분자량에 비교해서 나온 건데 앞에 이제 다 유도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PA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P-PV라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동일한 거죠. 요 식이니까 1번이면 그냥 1번 값을 쓰면 되는 거지. 되겠죠? 예. 그럼 계산이 됩니다. 이미 다 있는 값이야. PV1 0.368 P 100 0.62 계산이 안 된다고는 못하겠지? 괜찮으세요? 네. 계산 책에 다 있어요. 자, 그럼 결과만 볼게. 연문과 킬로그램 킬로그램 떠올리면 할 수 있죠. 자, H 값도 궁금하다 그랬어요. 결국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H는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적어보죠.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 때. 노식 기억나시나요? 자, H는 습공기의 엔탈피는 건공기의 엔탈피하고 수증기의 엔탈피 더하는 거잖아요. 자, 얘를 근사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비열에다가 온도 T 곱하고 여기 하면 이제 건공기죠. 자, 이거는 섭씨라고 그랬어, 섭씨. 그 다음에 수증기 부분은 W에다가 포화증기 엔탈피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하지 않았죠.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1번에서 알고 싶으면 이렇게 1 하면 되겠지? 예. 그래서 1번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관건이 얘야. 얘는 섭씨여야 돼. 요식에서. 차트가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랬죠. 여기 또막 절대온도 집어넣고. 왜냐면 조금 전에 절대온도 집어넣었거든. 이상기체 상태관계식 때문에. 그래서 괜히 오버했다가 틀리겠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CPA는 얘도 그냥 주어지는 값이죠. 1.005 킬로그램이에요. 도시 1번이 10도씨 그냥 10하고 넣으면 되죠. 더하기 W1 그대로 넣으면 되고 HG1 10도씨에서의 포화 증기 엔탈피죠. 이것도 표에서 찾는 거죠. 뭐 물론 계산식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찾는다고 치고 찾아보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물표에서 찾은 거예요. 2510.2. 책 보고 직접 해보기 있기 없기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H1이 15.8 나온답니다. 15.8 보이지도 않네요. 어떤 식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찾아서 넣는 거고. 이렇게 해서 H1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1을 이렇게 했으니까 2도 이렇게 해야지. 1을 하면 돼요. 똑같이. 예, 하면 됩니다. 결과는 이번에 특징이 뭐예요? W 값이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죠. 예, 그거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거 계산을 했느냐? 자, Q 단위를 알고 싶었잖아. Q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M-A에 H2-H1 하면 되거든. 바로 계산이 되죠. 나와요.
할 수 있고 M.W도 구해야 되죠. 뭘 집어넣느냐? 자, M.W는 어떻게? M.A에 W3-W2 하면 되죠. 네. 네. W2는 W1하고 똑같고 그럼 W3를 구해야 되겠네. 네. W3. W3도 혹시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온도도 있고 상대 습도도 다 있는데 W도 구할 수 있죠. 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책에 있는 문제 꼭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봐라. 그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W3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있고 시험 시간 잡느라고 아빠하고 토의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다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나 두 페이지 했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한 페이지에다 몰아넣어서 그렇지 내용이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르칠 때는 원력학 2가 2학점이던 시기가 한 몇 년 있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2시간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면서 2시간씩 이걸 다 하려니까 요 지금 공조 냉동 슬라이드 장수 자체는 못 들어가니까 그냥 볼게요. 자, 이제는 냉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아까처럼 이슬점에 도달하고 끝 이게 아니라 더 냉각을 해가지고 응축을 시켜서 이제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습이죠. 제습은 증기가 응축이 돼서 액체물로 나가는 게 제습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공기가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찬 코일을 만나면 냉각이 돼서 응축이 돼서 이 코일에 이제 물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릇에 받아서 밖으로 뽑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30도씨에 80% 상대 습도니까 상당히 뭐 이제 우리나라 여름 같은 상황이죠. 그게 14도씨로 나가고 14도씨로 나가고 응축이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 습공기 자체는 포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포화가 되어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도씨 100%라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물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온도가 같다라고 맞춰놨습니다. 네. 숫자가 뭐 좀 실용적이에요. 이제 에어컨을 이제 키잖아. 키면 우리가 보통 방을 이제 에어컨 키면서 한 20몇 도 이렇게 맞춰놓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18도 맞추고 덥다고 막 에어컨을 선풍기처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했죠. 이 뿜어져 나오는 공기, 에어컨, 히터도 마찬가지고 그 온도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이 얻어 맞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방을 한 22도씨로 맞춰놨으면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대충 저런 온도예요. 저 정도 온도로 나와요. 영하 20도 공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예, 예. 실제적인 숫자예요. 예제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선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1에서 계속 냉각이죠. 온도를 떨어뜨려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냉각을 하면 상대 습도 100% 선을 따라서 내려오겠죠. 계속 포화를 유지하면서 응축돼서 물 빠지고 하니까 흘러가면서 공기 중에 절대 습도는 계속 떨어지는데 온도도 낮아지고 그 상황에서 계속 상대 습도 100%를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종착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동일합니다. 일곱치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차트를 쓸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엑서사이즈 15-7 그러니까 숙제에 혹시 15-7을 넣나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15-8하고 9가 있나요?
네. 하라고 구하니까. 아 9랑 10방? 9하고 10이 있어요? 그러면 7하고 8은 내가 설명하는 걸로 내가 기준이 8은 뭐 필요 없고 이베포라티브 쿨링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고 7 예. 지금 애매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네.